비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비포 선라이즈를 감상을 했습니다. 비포 트릴로지의 명성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딱히 뭐 이렇게 볼 계기가 없어서 이제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극장 재개봉을 했다길래 좀 찾아보니까 쿠팡 플레이에서도 서비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그룹 플레이로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연애를 시작하던 그 시절 그 설렘을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던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들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 속 두 인물의 감정선이 진짜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사랑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두 인물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이 영화 내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마치 어떤 카페나 기차나 뭐 버스나 이런데 옆 테이블에 있는 이런 연인들의 대화를 마치 엿듣고 있는 그런 기분조차도 들거든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기차칸에서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시끄러우니까 생판 모르는 두 인물이 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몰 토크를 하다가 옆에 식당칸으로 가서 얘기 좀 더 할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이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 배경이기 때문에 저런 만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요즘 같으면 자연스럽게 갤럭시 버즈를 귀에 꼽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뭐 스마트폰에 이제 눈을 고정한 채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조용히 책 읽다가 시끄러운 사람이 있을 때 옆 사람이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스몰 토크로 말트고 옆 칸으로 같이 옮길 확률이 요즘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뭐 저 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주제까지 시종일관 이 대사가 끊기지 않는 작품입니다. 단순 그냥 로맨스 영화나 사랑 영화랑은 또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런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이 대화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실제 이 영화의 대사 중에서 커플은 늙을수록 남자는 고음을 못 듣고 여자는 저음을 못 들어서 상대방의 말을 못 듣는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좀 소통이 부족해진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대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서로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기차에서 이렇게 두 남녀 주인공이 말을 트게 되고, 남자 주인공인 에다노크가 기차에서 먼저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인 줄리 델피에게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랑 같이 내려서 여행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차라는 공간이 많은 영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정해진 선로를 달린다는 점에서 인생이나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시간선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곳에서 기차에서 함께 내리게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일탈의 순간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래 살아가던 시간선에서 잠시 내려와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 부여가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비엔나에서 내린 이 둘은 로맨틱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 둘의 대화도 대화지만 이 장면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마치 1996년도에 촬영한 인스타 감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이 LP 가게에 들려서 청음실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와, 진짜 명장면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콩닥콩닥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나란히 서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번갈아가며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슬아슬한 타이밍으로 눈빛은 마주치지 않고 애써 눈빛을 피한 다음에 이 약간 표정은 부끄부끄하는 방향을 잃은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그 감정 묘사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 장면만 몇 번을 좀 돌려보게 된 것 같아요. 마치 제 심장이 다 떨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뭐 대관람차에서 키스하는 그런 장면도 좋았고, 카페에서 서로 전화 주고받는 그런 상황극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카메라에 담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깨는 장면이긴 한데, 와인바 사장님한테 와인을 외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풀밭에서 같이 와인 한잔 하고 싶은데 둘이 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와인바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내가 사실 저 여자랑 좀 잘 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 와서 꼭 와인 값을 지불을 할 테니까 와인 하나만 좀 외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음날 바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외상이지 사기를 치는 거죠. 맞아, 먹튀죠, 먹튀. 와인 잔은 대놓고 절도죠. 옷소매 속에 와인 잔을 그냥 쓱 넣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았더라고요. 둘이 있었던 그 풀밭을 나중에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그 둘이서 먹었던 그 와인이랑 와인병을 그 풀밭에 그냥 버려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런 장면인데 이 와인바 사장님의 호기롭게 와인을 외상해주는 그런 그 낭만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낭만 그 자체여가지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봐지는 것 같아요. 헤라님이 생각지도 못한 비판입니다. T 행동 자제 좀 해주세요. 조이님께서 저는 거기서 그 커플 말고 와인바 사장님에게서 낭만을 느꼈습니다. 돈을 못 받을 줄 알지만 젊은 청춘에게 와인 한 병을 내어주는 낭만. 맞아요, 그거죠. 내비게이션 다시 찍고 중심으로 돌아오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만한 대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주인공인 줄리 델피, 극중 이름이 셀린이죠. 이 셀린의 대사 중에서 자기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 때 사랑에 빠진다, 요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셀린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 셀린의 할머니가 사실은 결혼한 할아버지 말고 살아가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다노크가 연기하는 극중 이름이 제시죠. 이 에다노크가 그거는 그 사람이랑 같이 안 살아서 좋아한 걸 거다, 떨어져 있다 보면은 낭만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사만 딱 듣더라도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시는 약간 T라고 봤는데, 왜냐면 그 손금 봐주는 할머니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시 T다라고 느꼈던 게, 셀리는 그 할머니의 조언들을 좀 재밌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시는 저거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키워드 이야기 해주면 즉석에서 그 시 써주는 불황자 한 명 나오잖아요. 그것도 막 그 셀리는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키워드 던지면서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제시는 저거 미리 써놓은 레파토리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말한 키워드만 끼워 맞춰가지고 대충 얘기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뭐야, 제시 T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둘의 이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셀린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시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서로의 이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내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설득하는 대화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합니다.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너는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진짜 멋진 대화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대화법인데 실생활에선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상에 나오는 셀린의 대사처럼 결국 우리는 좀 더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생각이 같고 어떤 생각이 다른지를 확인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막 부정적인 이야기 쏟아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나 좀 더 사랑받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 영화를 보자면은, 정말 그 표면적인 것만 보자면은 여행 판타지 로맨스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만 봐도 충분히 아름답고 예쁜 사랑 이야기지만, 이 둘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대화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준다라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포 선라이즈 늦게라도 봐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포 선라이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개봉작, 그리고 OTT 추천작, 그리고 영화 뉴스 이야기하고 데드풀과 울버린 스포일러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